네, 첫 번째 문제. 인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 자, 소수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소수가 뭐냐면 그 실수로서의 소수 이런 게 아니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예요. 약수가 총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테스트 케이스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 말에 대한 틀린지 맞는지 이것만 리턴 받으면 돼요. 왜 리턴 받아야 하냐면 포맷 안쪽에 있는 이 자리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중괄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근데 함수 실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함수 실행한 자리에 결과가 남으려면 리턴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우선은 함수를 만들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꼴이죠. 지금은 당연히 함수 실행할 때마다 true라는 걸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전부 다 true밖에 없는데, 자, 이제 이 내부에서 얘네들, 그러니까 인자로 받은 숫자가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짜로 단순하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넘에 들어있는 게 3이다 그러면 3은 약수가 1이랑 3 두 개 있죠. 소수가 맞으니까 true를 돌려주면 되고요. 맞죠? 그리고 이 넘에는 여러가지 숫자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로 묶고 4라면 4는 소수가 아니니까 펄스 리턴해주면 되고요. 1000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만 소수고 나머지 숫자는 소수가 아니니까 펄스가 남아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게 여기 인자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테스트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테스트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인자가 5000 아니면 10 뭐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면, 만약에 5라는 숫자가 테스트 케이스면은 이 경우에는 전부 다 해당하지 않으니까 true를 리턴해서 해당 테스트 케이스 자리에 true가 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5가 소수가 맞으니까 맞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닌 게 뭐 10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물어봤을 때 똑같이 true를 리턴하겠죠. 10의 약수는 이렇게 4개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모든 숫자를 다 쓰는 것도 무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무수한 테스트 케이스 가운데 테스트 케이스에서 인자가 1인 경우, 1이 소수인지 아닌지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의 약수는 1밖에 없잖아요. 맞죠? 1 이하로는 소수가 없습니다. 쭉 소수가 없어요.
뭐 음의 정수가 됐든 0이 됐든, 애초에 그리고 0은 없죠, 약수가. 그러면 이게 1 이하일 때는, 1 이하의 숫자가 인자로 들어왔을 때는 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왜냐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걸렀어요. 그러면 2 이상의 숫자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부터인데, 자, 바로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제외하고 짝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그 작업은 해당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짝수다 라고 했죠. 맞죠? 근데 이거는 짝수일 때의 조건이잖아요. 소수일 때의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했어요. 5라고 했습니다. 5는 소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true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5 1부터 2 사이에 얘의 약수가 들어있죠? 6이 5의 약수가 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숫자 범위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 두 개는 굳이 나눠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어떤 숫자든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 양의 정수 중에서. 맞죠? 그리고 6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로 나눠보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랑 6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소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소수가 아닌 경우는 1과 자기 자신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n이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소수가 아닌 거죠. 맞죠? 그러면 9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범위는. 자, 근데 어차피 자기 자신은 나눠 떨어지니까 1과 자기 자신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나눠 떨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추려지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눈 숫자, 얘네들이 얘를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조건에다가 녹여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짝수니까 이 자리에다가 소수일 때 조건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이렇게 몇 가지 더 힌트를 드렸습니다. 5일 때는 2부터 4까지, 6일 때는 2부터 5까지, 7일 때는 2부터 6까지. 규칙이 보이죠? 그죠? 2부터 자기 자신 마이너스 1까지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나누는 거 숫자가 여러 개니까 반복문을 써야겠죠. 초기 값을 2라고 해 놓으면 되고, 포함 관계가 없죠. 그러면 얘가 9라고 한다면 2부터 8까지니까 굳이 마이너스 1 쓸 필요가 없죠. 포함 관계 안 쓰고 넘만 바로 쓰면 됩니다. i 값은 1씩 증가시켜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서 뭘 반복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나눠야죠. 나눠가지고 이 숫자들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가 아니지, 넘을 i로 나눈 나머지 이게 0이다. 그러면 i는 넘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넘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이때 해당 넘은 소수가 아니죠. 소수가 아니니까 펄스 리턴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잘 나와요. 1000은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거에 펄스가 나와있고, 소수인 숫자들에 대해서는 true를 리턴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거르는 작업 있죠? 소수인지 아닌지 거르는 작업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가 실행되는 순서가 1에서 2인 경우랑 2에서 1인 경우랑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먼저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는 게 좋을지. 자, 이거 먼저 실행한다고 하면은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로 1이 넘어왔습니다. 넘엔 1이 들어있어요. i는 2라고 만들어 놓고 2, 1 조건식 결과 거짓이니까 안쪽 실행 안하고 조건문 두 번째로 와서 조건식 실행했더니 참이죠? 리턴 펄스 하고. 자, 그러면 이때는 조건식 연산 두 번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똑같이 넘에 1이 들어왔으면 이 조건식 연산 한 번 하고 펄스 리턴 해가지고 끝나겠죠.
불필요한 연산을 한 번만 한 거죠. 안 한 거죠. 한 번 덜 한 거. 이런 상태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이 들어왔습니다. 조건식 거짓이죠? 실행 안 하고. 조건식 실행해서 참되고,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에는 거짓이니까 실행 안 하고, i 값 1 증가해서 2에서 3 되고요. 올라갔더니 3이 3보다 미만이다, 얘는 거짓이라서 반복문 탈출하고 true 값 리턴하게 되죠. 이 자리에는 true가 남는 거고, 다른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제 4가 인자인 경우, 1000이 인자인 경우는 여기서 걸리죠. 조건식 참이어서 안쪽 실행하는데, 자, 4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1과 4 자기 자신 이외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가 존재하니까 소수가 아니에요. 10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소수의 경우는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관문에서 너는 소수가 맞다 라고 true 값을 리턴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소수를 구하는 방법, 소수가 맞는지 아닌지 구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1과 자기 자신, 이거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5는 이렇게 되겠고, 6의 경우는 10의 경우는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잠깐 7이고 얘는 6이고 1, 2, 3, 6이니까 12이고 10의 약수의 합은 1, 2, 5, 10이니까 18. 자, 소수인 거랑 소수가 아닌 것, 소수인 거랑 소수가 아닌 것 어때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수인 경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보다 1 크죠? 근데 소수가 아닌 경우는 이외에 약수가 있으니까 항상 1보다 클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소수가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보다 1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소수가 아닌 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입력받은 숫자, 그러니까 인자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 함수 구현해봤죠? 마지막 문제. 정답이 안 열려있네. 그 함수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약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i가 넘까지 1씩 증가하면서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마다 s에다가 i 값을 더하면 약수의 합이 리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두 번째 버전. 자,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는 약수의 합을 이용해서 이런 함수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첫 번째 버전에서 필요할 것 같은 부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필요할까요? 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받은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매개 변수를 약수의 합 구해가지고 그 약수의 합이 얘보다 1 큰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얘한테 맡기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리턴하는 함수니까 이 리턴 받은 값이 넘에다가 1 더한 값이랑 같은지,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요거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 실행한 자리에다가 그때도 두 번째 버전은 잘 돌아가죠? (1도) 소수가 아니라고 하고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버전이 첫 번째 버전보다 훨씬 더 간결하지만 이 차이점은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버전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함수라는 게 어디까지나 특정한 작업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코드 블록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굳이 막 이렇게 길게 코드를 길게 쓰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할 때 문제에다가 그 뭐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굳이 함수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어, 자, 소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음. 자, 소수의 개수가 CNT라는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짝수의 경우라면 짝수 i가 짝수일 때 CNT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500개라고 나오고 실제로도 500개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짝수가 아니라 소수여야 돼요. 소수. 그러면 얘는 i가 짝수일 때 이렇게 썼으니까 i가 소수일 때 그러면 i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 둔 함수 있죠? 이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필요 없는 함수는 여기 클릭해서 접어둘 수 있어요. 이 함수를 이 조건식에다가 그래서 인자로 i를 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어차피 이 자리에 남게 되는 건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 될 건데 i가 소수인지 아닌지 소수면 true 리턴 받아서 CNT의 값 1 증가하겠죠? 어때요?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168이에요. 근데 이거는 암산으로 좀 불가능하죠? 잠깐만. 근데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라고 해놓고 얘를 함수 안에다가 넣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지금 숫자가 다르죠? 근데 소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만약에 함수를 만든다면 CNT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return CNT 해놓고 여기다가는 1000 여기다가는 10을 쓴다면 중요한 거는 여기 숫자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 2357이죠? 약수가 아니라 2357에서 총 4개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바뀐 건 없어요. 다음 문제. 인자가 10일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함수.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거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런 이름의 함수가 있어야 되고 인자가 주어져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하나 있어야 문법상 문제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거 이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1부터라고 했으니까 초기를 1로 잡고 10까지라고 했으니까 넘 써주면 되고 1씩 증가하면서 모든 숫자를 출력한다고 하면은 프린트 i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출력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출력된 숫자 중에서 이제는 소수만 출력해야 되는데, 자, 1부터 10 사이의 소수는 4개죠? 2, 3, 5, 7 i가 이 숫자일 때만 프린트 i 문장을 실행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소수 출력하는 거니까 초기 값을 2라고 해도 되죠. 어디까지나 뭐 이거는 취향이니까 취향의 영역이니까. 중요한 건 얘예요. 얘는 이제 i 값이 소수일 때만 실행하도록. 그러면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얘한테 맡겨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얘한테 물어봐서 리턴 값에 따라서 얘를 실행할지 말지 갈리는 거죠. 그럼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소수만 출력됐죠? 1부터 100 사이. 근데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니까 이것도 좀 깔끔하게 해보죠. 1부터 소수라고 해놓고, 그러면 1부터 100 사이의 소수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굳이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리턴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남게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고 있진 않죠. 그냥 실행되고 끝나면 되는 함수입니다. 리턴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리턴은 필요할 때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 외적으로 자바나 C 언어의 경우는 함수에 리턴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리턴하는 값의 타입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수형 타입으로 되어 있다. 리턴할 때 false라고 쓰면은 뭐라고 해요?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의 타입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파이썬에는 리턴 타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1부터 n 사이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 함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구현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정의된 내용을 보면은, 자, 카운트라는 지역 변수 하나 있고, 해당 지역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2번 연속으로 1씩 증가시키고 있죠. 그러면 리턴하고 있는 카운트에는 들어있는 값이 2일 거니까 함수를 실행한 자리, 이 자리에는 둘 다 2가 남아있죠. 그래서 카운트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카운트 들어가고, 이렇게 또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 어떤 범위 내에서.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부터 n) 사이라고 나와있죠? 일씩 증가하면서 이 사이에서 지금 이 카운트라는 변수가 소수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그거를 일씩 증가 여러 번 해야죠. 소수가 나올 때마다, 이 i가 소수일 때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자가 1000이죠? 그러면 1000번 1씩 증가할 거니까 1 곱하기 1000에서 여기서 남는 카운트의 값은 1000이고, 여기서는 인자가 2000이니까 자리에 2000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함수 내에서 카운트의 값을 올리는 부분, 1 증가하는 부분이 특정한 조건, i가 소수일 때죠. 이게 이런 조건이 있죠. 얘가 소수일 때 그때만 증가하도록. 그러면 i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니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i가 소수일 때만 카운트 값 증가하니까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168개고 1부터 2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303개라고 나오죠. 테스트 케이스도 암산할 수 있는 걸로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4개니까 4개라고 나오면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논리적인 오류가 없이 잘 돌아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리턴이 필요하죠. 전 문제랑은 다르게 전 문제는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함수 실행한 자리에 리턴 값이 남아야 변수에 저장돼서 출력문 안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리턴을 안 해준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이라고 나오죠. 함수를 실행하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리턴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행위자는 사라지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남은 게 이 자리에 참거짓이 남을 때 참인 경우에 i 값이 뭔지 확인하고 싶다. 프린트 i 값 출력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 마지막 테스트 케이스 진행할 때 카운트 값이 올라갈 때 그 i 값만 보여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고, 여기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부터 n 사이 수 중에서 이번에는 소수의 개수가 아니라 합입니다. 합. 함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결은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개수를 세는 용도로서 카운트를 만들고 소수일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해놨죠. 그러면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소수의 합은 합을 담을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숫자가 소수일 때만 썸의 값을 증가시키면 돼요. i 값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고 났을 때 리턴하는 썸의 값은 소수의 합일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카운트랑 이 카운트만 빼면은, 카운트만 썸으로 바꾸면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에서도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런 함수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썸에다가 1 더하면 안 되죠. i를 더해야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 1부터 2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 동일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쉽죠. 이제 더 이상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썸과 함수 내부에 있는 썸은 서로 다른 변수예요. 성격이 다르죠.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고, 얘는 함수 외부니까 전역 변수.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소수의 합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으면 출력해보세요. 출력해보시면 소수일 때마다 다 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썸의 값이 0에서 출발했죠. 첫 번째 소수 2고 그 다음 소수 3이니까 5가 되고 그 다음 소수 5죠? 10이고 10 다음 아니 5 다음에 나오는 소수가 7이니까 17이고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문제를 풀 때 요런 함수가 좀 구현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되죠? 그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 지금 이 함수가 없으니까 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 인자가 하나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어떤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리턴도 해야 되네 이런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혼자 해볼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풀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겠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거를 생각했으면 이 내용에 대한 내 이름을 요약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이름을 만든 다음에 그 기능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함수 이름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